예,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우리 쇠물을 생산하는 제철 공정에서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거를 좀 이제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경이나 목적은 우리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거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파리 협약이 온실가스 관련해서 2015년 파리 협약에 대한 준수,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이런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파리 협정의 매출 내용이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씩 이하로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제한하자. 산업화라는 게 이제 1850년이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평균되는 2도 이상 올라가는 걸 강제하자. 왜? 보시면 우리가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전체 2조 4천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은 게 이제 2.5도 이내는 4억 톤, 4천억 톤이 남아있고 2도 이내 때는 1조 3억 톤이 남아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1.5도는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토네이도 이상기후나 이런 것들은 또 이번 주 월요일은 또 중국에서 또 이상기후가 있어서 홍수가 나가지고 10명이 죽고 이런 것들이 새롭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부분별로 우리나라 사례에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산업 부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전환. 산업 부분 중에서도 우리 1차 철강 제조업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전환 부분은 주로 우리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을 많이 떼잖아요. 발전소들이 그러니까 주범이 1차 산업하고 발전소들이 온실가스의 거의 주범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가장 많습니다. 산업체 수는 제일 적은데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 포스코가 거의 전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80%를 여천 공감이 있지만 포스코가 거의 80% 철강산업이 상당히 공해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을 만드는 원리는 간단해요. 철강석에서 산소를 떼내면 되거든요. 철이 되면. 근데 이제 산소를 떼내려면 환원제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석탄을 쓴다. 그래서 석탄이 우리가 온속도가 C잖아요. 그래서 철강하고 이제 CO2하고 C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그게 이제 온실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리된 거를 또 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융 반응, 그게 화분 반응하고 용융 반응에 의해서 이제 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철을 생산하는 제조 공정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고로 방식, 지금 위에 보시는 고로 방식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이제 기업의 생존을 자원적으로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2016년 내년 1월부터 당장 EU에 수출하는 6개 품목, 그 중에 이제 철강이 89%죠, 거의. 6개 품목에 대해서 EU에서 이제 탄소세를 물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철강 우리가 저탄소 조업을 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국제적인 환경이 돼서 숙명이다. 그래서 이제 저탄소 기술, 대표적인 기술을 보면 리치 기술이라고 해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고로 방식에서 무탄소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기술 중에 이제 포스코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양산하는 파이넥스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이제 좀 다른 게 왼쪽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철광석을 소결로 만들고 포커스를 유연탄을 석탄을 포커스로 만든 중간 공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넥스는 그 중간 공정을 없애서 그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줄이겠다 하는 기술이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진보한 게 아까 철하고 산소하고 분리하려고 환기를 내는다고 했잖아요. 고로 방식에서는 석탄을 넣고
아까 파이넥스에서는 이제 석탄을 고로 방식에서는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넣는데 파이넥스는 가루 형태 그대로 넣는 거고 하이렉스 기술은 석탄 대신 수소를 쓰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원소비에서 나오는 것 같이 부산물이 천하고 하이렉스 기술에서는 CO2가 발생했는데 하이렉스 기술에서는 천하고 물이 생성이 돼서 앞으로 이제 제철 산업은 전부 다 이제 수소하는 제철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이건 지금 상용화가 안 돼서 계속 포스코에서 2027년을 목표로 상용화를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제철소도 전부 다 여기 지금 매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발생된 CO2를 저장하고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 그 다음에 또 재활용하는 기술 그건 이제 우리가 CCUS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지하에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하에서 천연가스를 이렇게 채굴하고 나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면 거기다 CO2를 다시 저장하는 방식 지금 상용화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각적인 저탄소 기술들이 계속 개발 중이고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이나 소비자의 인식 조사를 먼저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철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향후에 저탄소 그린 철강을 생산을 계획 중이냐고 물어봤을 때 38%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철을 소비하는 소비기업에서는 거의 5% 기업 수로 보면 한 개 기업 정도만 그린 철강을 사겠다 하시는 이제 인식이 많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러면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보다 돈인 거죠. 그린 철강을 하면 원가가 이제 기존 철강보다 좀 높다는 거. 소비기업도 마찬가지죠. 생산 원가가 높으면 자기들도 이제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소비기업 자체도 우리 이제 자동차 만들어서 수출하려면 이제 저탄소 그린 철강을 쓰지 않으면 어차피 이제 또 탄소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나옵니다. 그린 철강을 막는 장애 요인이 생산기업에서는 돈하고 기술이에요. 돈도 돈이지만 기술력도 상당히 고기술을 요하는 거고 소비는 역시 가격 부담이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대책은 정부 지원, 정부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연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지하고 그 다음에 탄소 감축에 대한 의무화, 법적인 규제 두 가지의 어떤 제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상입니다.